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애널리스트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더리움 기술 분석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생초보 길라잡이니까요, 생초보 분들 완전 겁먹지 마십시오. 제 이야기만 잘 들으면 여러분들도 기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편 영상으로 여러분들도 기술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굉장히 고급 전략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명확한 기준으로 잡을 수 있게도 될 테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4시간 봉이랑 1시간 봉이랑 이 두 가지만 사용을 할 겁니다. 왜 더 짧은 봉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가 될 수 있는데, 기술 분석이라는 건 긴 차트일수록 신뢰도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짧은 차트일수록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먹고 완전 짧은 시간에 초 단위로 먹고 싶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먹는 경우가 많아도 깨지는 경우가 몇 번 섞이면 어때요? 우리 수익률 그래프는 우하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먹더라도 확실하게 먹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어느 정도는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짧은 봉을 사용하면 안 된다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너무 긴 봉을 사용하게 되면 지루해집니다. 우리가 돈을 벌려는 목적들도 있지만 돈을 벌면 어때요?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월급 받는 것보다는 주급 받는 게 좀 더 재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을 너무 느리게 벌어서도 안 됩니다. 적당한 수준에 하루에 한 번, 두 번 정도 먹어주면 참 좋을 것 같아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4시간 봉과 1시간 봉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적당히 재미도 수익도 챙기면서 적당한 신뢰도도 가져가면서 말이죠. 이해가죠? 그래서 4시간 봉과 1시간 봉이고요. 그리고 차트 코인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변수들을 다 대응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우리가 뉴스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차트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외의 모든 사항들을 다 배제하고 차트만 바라보겠다가 되면 좋겠죠. 그 외에 이제 일정 같은 것들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차트 교육이니까 차트만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대응이 가능한 수준까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편으로 가능하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좀 힘들면 계속 보세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계속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자,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차트 분석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략을 뭘 사용해야 되냐, 지금 도대체 어떤 구간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뭐 모습을 보면 상승 갔다가 횡보 갔다가 지금 횡보인지 아닌지 좀 아리까리한 상태,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는데, 이렇게 눈으로 보고 하는 거랑 정확한 기준으로 정배열이 되어 있고 지지 라인을 밟았고 뭐 이런 거,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고 가고 있고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법들은 모두 다 뭡니까? 결국은 그래서 지금 추세장 전략을 써야 되는지, 박스권 전략을 사용해야 되는지, 콘조장이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지금 요거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기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추세장이냐, 박스권장이냐, 콘조장이냐, 이거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변동성을 봐야 됩니다. 변동성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변동성이 커지죠. 변동성이 적어지죠. 변동성이 커지죠. 그러면 변동성이 적을 때는 어떻게 해요? 봉의 크기가 작을 때는 박스권 전략을 사용하면 되고요. 봉 크기가 크게 증가할 때는 뭐 하면 돼요? 추세장을 사용하면 됩니다. 전략이 어렵지 않죠. 그러면 추세장, 박스장, 추세장, 박스장, 추세장, 뭐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도 좀 추세장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 결국 얘는 길게 보면 박스장. 지나고 난 다음에 알 수 있잖아요. 이거 실시간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준은 어떻게 하냐면 요걸 사용하면 됩니다. 볼린저 밴드 와이드. 이 볼린저 밴드라는 게 이 지금 요거 보이는 요거 있죠. 요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요선을. 그러니까 지금 얘가 변동성이 커지면 어때요? 벌어지고요. 변동성이 줄어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줄어듭니다. 보이죠? 이것만 가지고 지금은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인지 변동성이 줄어드는 시장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 와이드 20과 50평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가 이 빠른 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올라갈 때는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다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거 보이죠?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향 구간이잖아요. 요건 위에 있고 요건 밑에 있잖아요. 이렇게 보이죠? 요 선 보이죠? 요 선 보이죠?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구간에는 어떻게 돼요? 골든 크로스가 나는 구간에는 추세 구간이구나. 데드 크로스가 나는 요런 구간은 어때요? 박스권 구간이구나. 그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근데 조금 틀리는 구간들도 나타나긴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거 하나만 놓고 생각을 하면 어때요? 조금
디테일이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디테일을 올려야 됩니다. 어떻게? RSI를 사용합니다. RSI. 이 RSI를 사용을 하면 이건 상대 강도 지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움직임이 강하냐 적으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선 보이죠? 색깔이 좀 다르죠, 여기 선이. 요 구간 안에 들어오면 어때요? 얘는 횡보 구간이고, 여기 밖에 들어가면 어때요? 얘는 상대적으로 좀 센 구간이고, 밑으로 빠지면 어때요? 약화가 좀 센 구간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여기서부터는 추세장 구간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추세장이죠. 여기는 좀 박스권 구장으로 돌았다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때요? 추세장 구간으로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박스권 구장으로 들어가고. 보이죠? 그러면 나는 지금 박스권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추세장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가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섞으면 됩니다. 그러면 필터가 두 가지가 되니까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추세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추세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때요? 페이크 신호일 가능성이 높겠죠. 추세장이에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얘는 어때요? 추세장 아니에요가 되는 겁니다. 그럼 둘 다 추세장이에요 라고 하는 이 구간에서는 추세 매매를 하면 되고요. 이 구간은 어떻습니까? 혼조장이에요가 되는 거죠. 매매 안 해요가 되는 겁니다. 잘 모르겠어요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요? 그러면 필터를 구분해낼 수 있겠죠. 확실할 때는 매매를 하고요. 확실하지 않을 때는 매매를 안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추세장인지 박스권장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얘는 지금 박스권장이에요를 알려드리고 있죠. RSI가 지금 46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40에서 60 사이니까 얘는 어때요? 박스권이에요 외치고 있는 거고요. 볼린저 밴드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나왔죠. 파란 선과 여기 이 주황색 선을 보면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이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박스권장이에요. 지금 우리는 전략을 뭘 써야 됩니까? 박스권장이에요에 대한 전략을 사용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는 추세장이에요를 외치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때요? 추세장이에요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추세장이에요. 추세장 매매를 하면 되겠죠. 추세가 맞죠? 예, 그럼 수익이 났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야기, 지금 추세장이에요, 박스권장이에요, 그걸 구분해내는데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해답을 못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걸 배우고 있는데 잘 모른다. 아는 게 많아요.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건데 아는 게 없으니까 보이질 않아서 그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박스권인지 추세장인지는 이제 알겠어. 나도 구분해낼 수 있지. 나도 눈이 있는데 이거 구분 못할까? 할 수 있지. 그런데 결국 롱을 잡아야 되는지 숏을 잡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롱숏 포지션은 어떻게 잡습니까? 그건 이걸로 보면 됩니다. 여기 보여요? 이게 MACD라는 녀석입니다. MACD라는 녀석이 여기서부터 이 파란 선과 주황색 선을 보면 골든 크로스가 나서 올라가는 구간이 있어요. 이런 구간에서 뭘 잡으면 돼요? 롱을 잡으면 수익이 나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롱을 잡으면 수익이 나는 구간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숏을 잡으면 수익이 나는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숏을 잡으면 되는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죠? 얼추 보면 맞죠? 이걸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단차 차이 있잖아요. 이 단차 차이가 이겁니다. 파란색. 좀 크게 보면 히스토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녀석이 여기서 변경되는 거고 이렇게 변경합니다. 그러면 파란색일 때는 뭐 잡으면 돼요? 롱 잡으면 됩니다. 빨간색일 때는 뭐 잡으면 돼요? 숏 잡으면 됩니다. 보이죠? 롱 살짝 잡았다가 숏 잡으면 되는 구간으로 가고 있죠. 보이죠? 지금은 무슨 구간입니까? 이게 줄어들고 있어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숏을 잡아야 되는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상대적으로 조금 변곡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강도가 굉장히 강하고요.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강도가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숏을 잡아라 라는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구간입니까? 박스권 구간입니다. 그리고 숏을 잡아야 되는 구간입니다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면 4시간 봉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전략을 짭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세를 맞추는 거예요. 박스인지 추세인지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롱인지 숏인지를 보면 됩니다. 4시간 봉은 이걸로 끝입니다. 알겠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4시간 봉과 1시간 봉 딱 두 가지만 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시간 봉으로 넘어가면 1시간 봉에서는 지금 박스권인지 추세장인지 뭐 구분을 한 다음에 매매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구간이에요.
박스권 구간일 때는 스토캐스틱이라는 것을 매매 기준으로 삼을 거고요. 추세장일 때는 MACD를 기준으로 삼을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박스권이니까 스토캐스틱을 중심으로 잡겠죠. 스토캐스틱은 어떻게 됩니까? 이겁니다. 빨간 선과 검은 선.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숏을 잡아야 되는 구간입니다가 되는 거죠. 지금 어때요? 얘가 데드 크로스가 나와 있는 상황이죠. 지금은 이더리움은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박스권에 숏을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더리움은 지금 현재 숏 포지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해가 가죠? 야, 근데 네가 하는 얘기 내가 어떻게 믿냐? 과거 사례를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백테스팅이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겠죠. 과거에도 잘 맞았으면 앞으로도 잘 맞을 것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4시간 봉으로 들어가서 과거의 이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는 벌건색으로 여기서부터 계속 벌건색으로 했으니까 어때요? 숏 포지션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여기에서부터 추세장으로 넘어왔죠. 여기까지는 박스장을 사용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어때요? 추세장을 사용을 해야 되는 구간인 거고 얘도 어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추세장을 사용을 하다가 잠깐 박스권으로 왔다가 다시 추세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중간에 흔들리는 구간이 조금 있긴 하지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어때요? 추세장으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표시를 해봅시다.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추세장이고요.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추세장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박스장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추세장입니다. 박스장, 추세장. 그러면 겹치는 구간 어디입니까? 여기가 될 수 있죠. 여기는 박스장이고 여기는 추세장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박스장도 혼조세니까 명확한 방향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때요? 혼조세니까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되는 구간으로 가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매매 가는 구간으로 가는 보면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포지션은 숏 포지션을 잡으면 되겠죠. 자, 보면 봅시다. 시간을 보도록 하죠. 여기군요. 여기에요. 8월 1일 오전 9시부터 숏 포지션을 잡기 시작합니다. 기준은 추세선이니까 어때요? MACD를 잡으면 되겠죠. 언제까지? 얘가 여기서 끝나죠? 박스가? 그리고 얘가 여기서 요 골든 데드 크로스가 나오잖아. 얘가 여기서 끝나고 얘가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대충 한 여기쯤에서 끊을 수 있겠죠. 며칠입니까? 8월 3일 오후 1시입니다. 1일 오후 1시까지. 일일 오전 1시가 어딥니까? 여기죠? 3일 오전 9시까지 여기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통 뭐예요? 숏 포지션을 잡아야 되고요. 추세장 매매를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추세장 매매는 뭘 쓴다 그랬죠? MACD를 사용한다 그랬죠? MACD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군요. 빨간색이 보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숏 매매 구간입니다.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는 겁니다. 수익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그러면 여기서 롱 포지션으로 바뀌었잖아요. 아까 4시간 봉에서 뭐였어요? 포지션 자체가 숏이었죠. 그럼 요거 롱 포지션 들어가는 건 뭐예요? 무시죠. 안 해.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숏 포지션으로 잡히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해요? 매수가 되는 겁니다. 보이죠? 근데 여기서는 어땠어요? 얘가 여기서 박스권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얘도 여기서부터 박스권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구간이 되는 거예요? 효보적 구간이 되는 거죠. 안에 매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 먹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효 구간이니까 안 하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어때요? 무효 구간에 들어가죠. 그래서 무효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박스권으로 들어가니까 스토캐스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토캐스틱으로 들어갑니다.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안전하게 수익을 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으니까 매매를 안 하는 구간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박스권 구간에 진입을 했죠. 전략상 RSI가 지금 박스권 구간에 들어가 있고 40에서 60 사이에 들어가 있고 볼린저 밴드 와이드가 데드 크로스에 들어가 있으니 이런 건 뭐예요?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박스권에서는 1시간에 뭘 사용한다 그랬어요? 스토캐스틱을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이 데드 크로스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예요? 박스권 숏 포지션을 잡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해가 갑니까? 누구나 제 걸 보면 지금은 해야 되는 구간, 하지 말아야 되는 구간, 그리고 박스권을 사용을 해야 되는 구간, 추세선을 매매를 해야 되는 구간, 그리고 1시간 봉에서 타이밍을 스토캐스틱으로 잡아야 되는 구간, MACD로 잡아야 되는 구간 다 구분이 되죠. 그래서 매매 타이밍이 언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죠. 지금은 이더리움은 뭡니까? 박스권 뭐예요? 숏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구간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수익을 본격적으로 내야 되는 구간은 어딥니까? 여기입니다. 추세 구간에서 수익을 강하게 내야 되는 구간이고요. 박스권 구간에서는 뭐예요? 작은 베팅, 작은 수익으로 갑니다. 손해도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강하게 베팅을 할 수 있는 구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왜 그렇죠? 추세 구간이라는 것은 추세로 강하게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고요. 박스권은 뭐예요?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하게 베팅을 못하는 구간이 박스권이고 강하게 베팅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뭐예요? 추세선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예요? 강하게 베팅을 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매매를 못하는 구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작은 베팅이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다. 명확하게 딱딱딱딱 구분이 되죠?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기법이라고 부른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뭐 하면 된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 분들은 저희 채팅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구독자가 300명이에요. 너무나 적다라는 건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 개국공신이 되는 거고요. 저희 개국공신 분들에게는 저희 채팅방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채팅방 모셔서 제가 매매 타이밍 잡아드릴 때 공부도 하면서 함께 잡아가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영상 하단 영상 설명란에 이렇게 링크 나와 있고요. 링크 클릭이 안 되시는 분들은 010-8132-7765 이쪽으로 채팅방 참여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매일매일 제가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의 매매 타이밍 정확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